31페이지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나와 있는데 매우 어려운 파트입니다. 거기다가 용언이 따블났을 때, 용언과 용언이 따블났을 때를 한번 좀 살펴볼 거예요. 너네 가끔 글을 읽다 보면은 용언이 따블나가지고 이것이 하나로 서술어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뭐 살아가다, 먹어가다, 이렇게 먹다 가다, 살다 가다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서 하나의 서술어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용언이 따블 났을 때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경우를 구별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합성 동사일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본용언과 본용언의 관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가 있어요. 자, 하나씩 까볼게. 합성 동사는 너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 합성 동사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합성 뭐라는 거야? 합성 어라는 거야. 단어형 성법 할 때 했죠. 어근과 어근이 만난 합성 어라는 겁니다. 합성어. 반면에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이냐,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이냐라는 건데 용어를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이름 그대로야. 네이밍 그대로야. 용언은 용언인데 가장 기본적인 용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언이 그냥 본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 새끼 보조용언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예요. 용언이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녀석이 아니라 의미를 뭐 해준다는 거예요, 이 새끼. 보조해주는 용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와 다르게 했을 때는 게 보조용언입니다. 가다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다 하면 고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고. 근데 먹어가다 할 때는 고라는 뜻이 있어 없어 이거. 어디를 향해 가는 게 아니잖아. 먹어가다라고 하면 진행 중이다는 거. 먹는 걸 진행 중이다 이런 뜻인 거잖아. 그렇게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걸 보조용언이라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은 요거예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이라는 걸 배웠다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사실 네 가지예요. 본용언, 보조용언. 또 뭐도 있겠니 이거? 보조용언, 보조용언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잖아. 근데 그러한 경우가 지금 여기 써있어 안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앞에는 무조건 뭐라는 거야? 앞에는 무조건 본용언이야. 앞에는 무조건 의미가 있다는 거야. 먹어가다 할 때 먹다는 무조건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수능과 모의고사에 구별하고 싶은 거는 이 뒤에 있는 요 새끼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하는 게 수능과 모의고사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끼인 거예요. 어렵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얘는 어려운 이유가 의미 때문에 그래요. 의미. 우리 아이들이 의미를 어려워하니까. 문법보다는. 그럼 가볼게. 지금 내가 세 가지 예문을 써놨는데 지금 내가 세 가지 사례를 얘기했다는 것은 사망 대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얘는 크게 둘로 나누셔야 돼요. 1번과 2, 3번 나누셔야 됩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선생님? 이런 차이가 있어요. 1번은 합성 동사 합성어라는 것은 요 새끼가 하나의 뭐라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단어. 반면에 그럼 본용언이라든가 본용언, 보조용언은 이 새끼 하나의 단어로 보는 게 아니라 몇 개의 단어로 보겠다는 거예요? 두 개의 단어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이 뭐예요, 선생님? 얘는 하나의 단어고 얘네들은 두 개의 단어라는 것은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하면 얘는 단어기 때문에 사전에 등록이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얘는? 단어잖아. 그럼 당연히 사전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살아가다를 검색하면 사전에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거? 나옵니다, 얘는. 근데 먹고 가다 이거 사전에 치면 나올까 안 나올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먹어가도 안 나옵니다. 이 새끼는 나와요. 얘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등록이 되는 거고 이 새끼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하고 얘를 구별하는 게 어려워요. 차이점이 뭘까요, 얘들아? 살아가다와 먹고 가다, 먹어가다. 요거의 차이점이 뭐냐면 살아가다는 똑같이 살다와 가다의 결합이지. 근데 이걸 너무 많이 사람들이 써서 그냥 하나의 단어로 모아한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많이 써서 그냥 하나의 단어로 굳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먹어가다도 물론 많이 쓰이긴 하지만 얘는 하나의 단어로 아직 인정받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걸 구별하는 게 생각보다 뭐 할까? 문제에서 어려워요. 이걸 대표적으로 이제 구별하는 문제가 뒤에 나옵니다. 어려워 얘들아. 오늘 지금 할 거 되게 어렵고요. 나오면 킬러 문제니까 우리 시간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페이지 피시냐면요. 대표적인 문제가 311번 문제예요, 얘들아. 그리고 뒤에 나오는 312번 문제가 대표 문제입니다, 이거. 3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11번. 거기 가에다가 빨간펜 밑줄 쳐보겠습니다. 311번 빨간색 밑줄. 두 용언이 연결 어미로 이어진 경우. 용언이 따블랐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용언이 따블랐을 때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건데 선생님이 크게 두 가지를 일단 나눠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합성 동사냐 아니면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이냐 이런 거예요. 합성 동사는 빨간펜 밑줄 쳐볼게요. 국어사전에 하나의 단어로 등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본용언과 본용언, 본용언, 보조용언에는 그러한 설명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단어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선생님이 이거는 너네가 표현이 굳어졌느냐 안 굳어졌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했죠. 근데 그나마 이 새끼는 문제가 쉬웠던 게 나를 보시면 너무 친절하게 뭐를 갖다 줬어요 얘는? 국어사전을 갖다 줬어요. 너무 땡큐하게. 그죠? 그럼 거기 보시면 집어먹다라는 단어는 지금 사전에 나와 안 나와 이거? 나오죠? 그럼 집어먹다는 뭘로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합성 동사.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써서 하나의 단어로 등재가 되었다 이런 뜻인 거죠. 반면에 집어먹다는 사전에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잊어먹다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것은 요 새끼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굳어진 표현으로 인정을 안 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그 새끼는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이던가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전이 나오면 문제가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망할 요 새끼가 312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12번 문제도 모평 문제도 똑같은 문제 출제 코드입니다. 거기서도 세 가지를 좀 나눠 살펴보라 이야기인 건데 살아가다, 받아가다, 닮아간다 중에서 어떤 게 합성동사라는 걸까요? 여기서 사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너네 판단하는 거야. 사전에 표지어로 실렸냐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라는 거야 이거? 살아가다. 요 새끼는 생활 속에서 굳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로 본다는 거야. 근데 그건 너네 철저히 어휘력의 문제입니다. 닮아가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받아가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아직까지 하나의 단어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가 어려워요. 다시.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의 단어냐 아니냐로 이제 구별했으면 이제 다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이제 구별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앞에 있는 용어는 무조건 본 용어이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얘들아. 무조건 의미가 있는 거야. 우리는 뒤에 걸 구별하시면 되는데 다시 311번 문제 오셔가지고 차이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 보실게요.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에 대한 설명에 특징 밑줄 엄 쳐볼게. 각각의 용언이 주어와 호응한다 밑줄 엄 쳐봐. 두 번째, 두 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이 올 수 있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본용언 플러스 본용어의 특징이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각각의 용언의 주어가 허운다. 두 번째는 그냥이 아니고 그냥 다른 성분이 아니라 용언 사이에가 포인트예요. 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 부사어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얘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뒤에 있는 요 새끼가 서술성을 갖고 있구나 이런 뜻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여전히 서술어에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너네 서술어라는 거는 주어도 요구하고 문장에 따라서 목적어나 부사어를 요구한다는 거잖아. 이게 본용언이라고 한다면 요 새끼가 여전히 의미가 살아있어서 주어라던가 목적을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보조용어는 앞에 걸 그냥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서술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 한번 가볼까요? 먹고 가다라는 문장 한번 볼게. 야 밥을 먹고 가다라고 하면 얘는 사실 문장을 나눌 수 있죠. 밥을 먹고 가다. 그럼 뭐가 있어요 이거?
어디에 가다 이런 뜻인 거야. 밥을 먹고 어디에 가다. 그러니까 이 서술어는 철저하게 자기 서술어서의 어떤 주어도 요구하고 목적어나 부사어 따를 요구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밥을 먹어가다라고 얘기하면 밥을 먹는다는 뜻이 있지만 어딜 향해 간다는 뜻이 있냐 이거? 없죠. 서술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어를 요구한다거나 목적어나 부사어를 요구한다는 게 없다 이런 뜻이야. 앞에 한번 가볼게요. 305번 문제 한번 보세요. 305번 문제. 고등학교 2학년 문제인데 거기에 본용언, 보조용언에 대한 설명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305번 문제 보시면 거기 보기에 보시면 리을이 있거든요. 리을. 빨간 펜 밑줄 한번 쳐겠습니다. 영희가 종이배를 접어 띄었다 밑줄 한번 쳐봐. 그냥 얘들아 접다는 무조건 무슨 용언이구나 라고 생각해. 접다는 무조건. 본용언 앞에 있으면 무조건 의미가 있어. 접다는 의미 있지? 우린 판단하는 게 띄웠다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시는 거야. 근데 그 문장 거기 아래 보시면 얘가 어떤 방식을 취하니? 문장을 둘로 쪼개져. 영희가 종이배를 접었다는 건 당연한 거고 영희가 종이배를 띄웠다라는 문장 구성도 뭐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 각각의 주어 호응시켜서 서술성을 여전히 갖고 있구나라는 뜻인 거죠. 그렇다면 본용언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그럼 너네 311번에 오시면 본용언과 본용언은 뒤에 있는 새끼가 본용언이라면 진짜 용언, 서술어 그대로 뭔가 주어라던가 목적어, 부사어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서술성이 살아있다는 거고. 그럼 요 새끼, 보조용언은 이 서술성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 새끼는 서술성이 없다는 거예요. 서술어서의 어떤 역할을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교재로 와볼게요. 이 새끼 좀 어렵습니다. 31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해보시면 거기 맨 아래 심화학습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다 별표 3개 좀 바꿔주세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한번 읽어볼게. 구별하는 방법인데 이해하셔야 이게 기억나는 거. 이해 못하면 기억이 안 나. 읽어볼게. 본용언, 본용언은 빨간색으로 위쳐봐. 본용언, 본용언은 용언 사이에 부사어를 삽입할 수 있대. 부사어를 넣는다는 거야. 잘 보세요. 근데 얘가 부사어를 넣는데 그냥 막 집어넣는 게 아니죠. 1번 자리에 넣는 것도 아니고요. 2번 자리와 3번 자리 중에 1, 2, 3번 자리 중에 어디 사이에 넣으라는 거야. 꼭 반드시 2번에 넣으라는 거야. 용언 사이에. 그럼 왜 넣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넣는지. 부사어라는 건 뭘 꾸미는 게 부사어야. 부사어는. 용언 꾸미는 게 부사어잖아요. 여기다가 부사어를 집어넣는 이유는 야 부사어에 내가 여기다 집어넣을 테니까 네가 뭐를 좀 꾸며보라는 거야 이거. 뒤에 있는 용언을 꾸며보라는 거야. 만약에 이 새끼가 살아있다면, 의미가 살아있다면 꾸미면 뭐 할 수 있겠니 이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용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새끼도 마찬가지죠. 요 사이에 부사를 넣어보라는 거야. 그럼 이 새끼가 꾸밀 텐데 얘가 의미가 있다면 꾸밈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의미가 없다면 꾸밈을 못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의미가 없다면, 죽어있다면. 거기 아래 있는 예문 볼게요. 하늘이 맑고 푸르다 있습니다. 하늘이 맑고 푸르다. 앞에 한번 볼까요? 하늘이 맑고 푸르다. 맑고 푸르다가 그냥 하나의 서술어야. 용언 더블 나와 있는 거 보이지? 앞에 있는 건 무조건 무슨 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 본용언이 되는 거야. 뒤에 있는 요 새끼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뭐 집어넣는 거 이거? 부사어 넣어보라는 거야 원리가. 그럼 집어넣어봐 얘들아. 하늘이 맑고 여기다 뭐 집어넣을래? 부사어? 매우 푸르다 되니 안 되니 이거? 되잖아요. 근데 이건 푸르다의 의미가 뭐하다는 거 이거? 살아있다니까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이라고요. 이해돼? 오케이. 근데 그 아래는 나와 있는 거 볼게요. 음식을 모두 버리다. 음식을 먹어버리다. 이거 볼까요? 음식을 먹어버리다. 이거 애들 왜 이렇게 많이 틀린지 모르겠어. 야 음식을 먹어버린 거는 이 친구는 음식을 다 먹은 거야? 진짜 버린 거야 이거? 다 먹은 거잖아요.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버리다는 의미는 없고요. 다 먹은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지. 그럼 너네도 알겠지만 요 사이에 부사어가 불가능해요. 음식을 먹어. 뭐 쓰레기통에. 이걸 억지로 집어넣을 수는 있겠지만 음식을 먹어버리다라는 것이 다 먹었다는 뜻인 거지 일부를 처리했다 이런 뜻이 아닌 거잖아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 넣을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넣으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런 뜻은 뭐 버렸다, 낭비했다 이런 뜻이 아닌 거잖아.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얘는 적절하지 않다 이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제발. 두 번째 또는 세모가 볼게요. 두 번째 구별법이 있습니다. 또는. 두 번째 구별법은 애들이 그냥 대충 해요. 그냥 어설을 넣어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어설을 넣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자리가 있다면 어가 있다면 그 어를 어서로 바꾸라는 거예요. 무조건 어설을 넣는 게 아니라 어가 있다면 어설을 넣어보라는 거고요.
이건 내가 비문학 시간에 정말 많이 강조했던 거잖아. 우리말에 어서나 아서는 뭘로 해석된다 이거. 인과로 해석된다 이거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어요. 내가. 그럼 어서로 바꾼 이유는 앞에 문장 따로 구분하겠고 뒤에 거 문장 따로 구분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 뒤에 게 문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지니냐 안 지니냐의 문제다 이야기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요 새끼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띄어쓰기까지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합성 동사는 하나의 단어예요. 내가 옛날에 띄어쓰기 기준 얘기했는데 띄어쓰기 기준은 모든 단어는 다 뭐한다 이거. 띄어쓴다. 그럼 이 합성 동사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얘는 띄어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거예요. 반면에 이 새끼들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두세 마리는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 새끼들은 다 뭐 하셔야 되겠는 거? 띄어 쓰는 겁니다. 둘 다. 맞춤법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망할 이 띄어 쓰는 게 본용어는 무조건 띄어 쓰는 거지만 본용어, 보조용어는 원칙상으로는 띄어 쓰는 거지만 허용도 해준다. 무엇을? 붙여 쓰는 걸 허용을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어차피 규정이 나오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요 정도 판단만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합성동사냐 본과 보조 시리즈냐 한 단어냐 두 개의 단어냐 그 다음에는 뒤에 있는 요 새끼가 본이냐 보조냐 요 정도만 판단하신다면 얘는 어차피 규정이 나올 거니까 규정이 나왔을 때 판단만 잘 하시면 된다 이야기예요. 어렵습니다. 어렵고 내가 문법을 잘하고 싶으면 예문과 친숙하라고 했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보조용어는 자주 보셔야 돼요. 얘들아. 어차피 시험 문제는 아무리 어렵게 내더라도 거기 있는 예문 가지고 돌려먹기 때문에 거기 있는 예문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비문하러 갈게요.